뭉클했죠. 네. 평범한 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 혜택을 원하지만 제도화된 시스템 안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주인공의 안타까운 현실이 마음을 아프게 한 영화였습니다. 마을과 이웃을 연결합니다. 여기는 마을방송국 단팥빵입니다. 신뢰와 정성보다 좋은 재료는 없죠. 마음 한 끼는 행신동 맛집으로 소문난 꼭 한번 먹어야 하는 그 집입니다. 오늘 점심은 콩나물 비빔밥과 잔치국수로 든든하게 하루를 보내는 건 어떨까요? 소문난 양념간장과 곁들여 먹으며 마음 한 끼를 느껴보세요. 느껴보세요. 안녕하세요. 마을과 이웃을 이어주는 마을방송국 단팥빵 고소한 목요일 연꽃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함께하는 영화 이야기 시간인데요. 이야기를 나눠주실 채경, 호공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채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빨간사과 홍옥입니다. 우리 셋이서 하는 영화 이야기는 작년 여름 오펜하이머 이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동안 좋은 영화는 많이 보셨겠죠? 저는 요즘 극장보다 OTT 플랫폼으로 영화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엔 제니퍼 로페즈 주연의 아틀라스라는 영화를 넷플릭스에서 봤어요. SF 액션 영화인데요. 인류를 파괴하려는 AI 로봇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그냥 시간 때우기용? 참고할게요. 안 보겠다는 얘기죠. 네. 저는 올 초에 영화 최민식 주연의 파묘와 노년의 문제를 다룬 소풍을 봤어요. 영화 소풍도 주제가 노년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오늘 다루게 될 영화를 다시 감상하면서 소풍의 안타까웠던 장면이 겹쳐서 떠오르기도 했죠. 채경님이 그런 류의 영화를 즐겨보시는 것 같아요. 약간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영화? 네. 나는 그거를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간적인 문제로 봤거든요. 그렇죠. 네. 나 그런 영화를 무거운 거는 좀 힘들어해요. 이번에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영화는 2016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나 다니엘 블레이크인데요. 먼저 오늘 방송은 영화에 대한 일부 결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대 영국 사회의 복지제도가 주는 불합리함을 보여주는 영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라 저는 꽤나 깊은 관심을 갖고 보게 됐어요. 두 분, 영화에 대한 정보 좀 더 주실까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네.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우선 OTT 플랫폼 쿠팡 플레이에서 요즘 보실 수 있어요. 네, 1,400원이죠. 그쵸. 켄 로치 감독의 영화로 2016년에 상영되어 국제적으로 많은 호평을 받은 영국 영화예요. 켄 로치 감독은 건강 문제로 은퇴를 발표했다가 2016년 영국 보수당의 노동복지제도를 비판하는 나 다니엘 블레이크 영화를 만들며 다시 복귀를 했죠. 주연 배우로 열연한 데이브 존스는 시애틀 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았다고 해요. 2017년에 이 영화는 많은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기록들이 있더군요. 네, 이 영화의 간략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40년을 성실하게 몫으로 살아가던 다니엘 블레이크는 심장병이 악화되어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질병수당을 신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질병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심사 절차로 결국 질병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죠. 심사 담당자는 수당을 다시 받기 위해 항고를 하라는 기계적인 답변만 해요. 그리고 심장이 안 좋은 다니엘에게 다시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수당 신청을 하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영화는 주인공 다니엘 블레이크와 일자리 센터 심사 담당자의 대화로 시작되는데요. 그러면 홍님과 채경님의 목소리로 그 대사를 들려드릴게요.
블레이크 씨, 질병수당 지급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드릴 거예요.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혼자 50m 이상 걸으실 수 있나요? 네. 좋아요. 윗주머니까지 양팔을 올리실 수 있나요? 52쪽 양식에서 이미 대답했소만. 서류는 받았는데 뭐라고 쓰신 건지 알아보기가 어렵네요. 할 수 있어. 모자를 쓰듯 양팔을 높이 올리실 수 있나요? 사진은 멀쩡하다 했잖소.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내 의료 기록을 보고 심장 얘기나 좀 합시다. 대답부터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알겠소. 모자는 쓰실 수 있으시단 거죠? 그래요. 좋습니다. 전화기 버튼은 누르실 수 있나요? 손가락에는 이상이 없소. 심장에서는 점점 멀어지는군. 그럼 계속해서 질문 드릴게요. 혹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신 적 있나요? 심장 얘기를 하자는데 안 통하는 바로 지금이 그렇소. 블레이크 씨,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자격심사에 득될 게 없어요. 질문에만 대답해 주세요. 알겠소. 감사해요. 배변 장애가 생길 정도로 통제력을 상실하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답답해서야 곧 그렇게 될 것 같소. 자명종을 맞추는 건 가능하세요? 돌아버리겠군. 그렇소. 나도 하나 물읍시다. 당신 전문가 맞소? 저는 고용지원수당 대상자 심사를 위해서 고용연금부에서 파견한 의료 전문가예요. 대기실에서 일하는 양반 말로는 미국 업체 소속이라던데? 정부가 고용한 파견업체예요. 그럼 간호사요, 의사요? 저는 의료 전문가예요. 나는 심각한 심장마비로 추락사할 뻔했소. 좋아서 쉬는 게 아니오. 심장 얘기부터 좀 합시다. 딴 데는 다 멀쩡하니까 넘어가요. 모든 국가 시스템이 그렇듯이 복지 시스템도 완벽할 수는 없겠죠. 또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직원들의 고충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렇게 원칙만을 고수하면서 로봇처럼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무척 안타까웠어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관료주의가 주는 원칙과 절차가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이들을 도리어 복지 사각지대로 몰고 가는 것을 보면서 어차피 그 제도 자체가 사람이 만들고 사람에 의해 유지가 되는 것인데 조금은 더 인간적인 모습이 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죠. 그저 그들은 매뉴얼대로 생각하는 인간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예의나 친절도 용납하지 않는 기계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움보다 저는 분노가 컸어요. 맞아요. 그쵸. 저도 영화 감상을 하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게 한 장면이었죠. 거기에 점점 더 우리 공공기관도 형식적으로 민원인을 응대하고 규정에 의해서만 사안을 바라보는 사례가 늘지 않나 싶어 걱정되기도 해요. 특히 ARS 연결 장면은 아이고 영화가 출시된 2016년에 처음 보면서 안타깝고 우리의 상황과 비슷해서 공감대가 참 컸죠. 맞아.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젠 ARS로 연결이 되잖아요. 한번 연결하려면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죠. 그렇죠. 요즘엔 ARS도 있지만 또 모바일 챗봇이라고 맞아요. AI로 연결이 되죠. 안 봐요. 네, 영화 속에서는 1시간 50분 만에 일자리 센터 직원과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주인공 다니엘이 상담 전화에 구린 대기음을 바꿔라 표현할 만큼 반복되는 연결음이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전화 연결음, 우리나라 고객센터에 전화를 할 때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딴딴딴딴 다다단 나다단단단 다다단 이렇게 경쾌할 수가. 비발디의 사계 중 봄이죠. 그럴 때 듣는 사계가 아니면 비발디의 음악은 언제 들어도 좋아요. 저는 이번이 2번 보게 된 건데요, 이 영화를. 다시 보고 싶진 않았어요. 처음 봤을 때 그 먹먹함이 깊어서 우울했거든요. 이번에 다시 보면서 새롭게 본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KT가 식료품 지원소에 갈 때의 표정인데요. 그 눈빛이 하도 허해서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힘에 겨운 눈빛으로 봤거든요. 근데 그게 허기짐이 주는 고통의 눈빛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인간이 지닌 가장 원초적인 배고픔이란 절망이 어쩌면 관료주의자들이 만든 이기적인 원칙에서 기인된 것이니까요.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이었어요.
KT 가족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KT는 주인공 다니엘과 일자리 센터에서 만난 싱글맘이에요. 두 아이를 데리고 버스를 잘못 타서 센터 방문 시간에 몇 분 늦게 도착했는데 그 약속한 시간에 늦었다고 신청도 받아주지 않고 지원금까지 삭감을 당하죠. 그 뒤로 다니엘이 KT 가족에게 많은 도움을 주며 지내게 돼요. 아까 영꽃님이 그 KT의 공허한 눈빛이 배고픔 때문이었다는 걸 알고 놀라셨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 KT가 식료품 지원을 받으러 간 센터에서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자식들까지 있는 데서 자기도 모르게 캔뚜껑을 따서 손으로 허겁지겁 음식을 먹었거든요. 가슴 아팠죠. 네, 그동안 KT는 아이들에게만 밥을 주고 자신은 계속 굶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KT는 어린 나이에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음에도 엄마이기에 갖는 아이들을 먼저 챙기고 자신은 굶주림을 숨기며 배고픔을 참죠. 엄마의 모성애를 KT를 통해서 받고 하지만 배고픔으로 무너진 인간의 절망도 보여준 장면이었어요. 맞아요. 저는 나 다니엘 블레이크 영화를 이번까지 3번 봤는데요. 처음 볼 땐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많이 씁쓸했어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ARS 연결 장면에서 노년의 공포를 느꼈어요. 젊은 사람들도 ARS 연결을 기다리는 시간은 참아내기 참 쉽지 않은데 하물며 컴퓨터와 디지털에 지체된 노년이라면 그 절망감이 엄청날 것이고 때론 본인의 능력 밖의 현실에 공포심이 몰려올 거라 생각을 했어요. 영화를 보면서 급변하는 디지털 문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아이고 정신 바짝 차려야겠구나 다짐하기도 했죠. 이번엔 다시 영화를 감상하면서 영화의 의미나 주제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요. 맞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ARS의 폐해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연결을 기다리는 그때의 짜증스러움과 겨우 연결이 되었을 때 인간이라기엔 너무나 기계적인 답변에 더 절망스러웠던 기억이 나곤 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나중에는 실업급여도 받고 질병수당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해피엔딩을 꿈꾸잖아요. 그래서 KT와 아이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를 꿈꾸는 관객을 희망차단하죠. 현대사회의 복지제도가 주는 허점과 관료주의의 맹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좋은 영화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관료주의적인 기준과 입장에서 복지제도를 펼칠 때 매뉴얼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겠구나를 깨닫게 해준 영화죠. 근데 이번에 영화를 다시 보면서 영화가 추구하는 바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번 영화의 명장면으로 주인공이 복지센터 벽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락카로 글을 쓰는 장면이었어요. 맞아요. 포스터에도 나와 있죠. 그렇죠. 나 다니엘 블레이크, 항고 날짜 빨리 정해달라. 그리고 이에 지나가는 시민들이 호응을 적극적으로 해줘요. 어떤 분은 입덧옷을 벗어주고 당신이 영웅이라고 손을 들어주고 물론 경찰들이 주인공을 연행해 가지만 저는 이 장면이 궁극적으로 영화가 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마지막에 KT와 함께 항고를 신청하고 감사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듣게 되죠. 물론 다니엘이 심장마비로 화장실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다니엘은 딸 같은 KT와 인간적인 연대감을 느꼈다고 생각해요. 그죠. 또 작지만 복지센터의 여성 감사관과 마지막 장애인 감사관한테서 연대감을 느꼈고 삶의 위로와 인간적인 존엄을 미약하나마 회복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화장실에서 거울을 바라보는 주인공의 표정에 절망감만 있진 않았거든요. 절망 속의 희망? 결국은 사람들과의 연대감으로 살아내는 희망 같은 것. 이것이 복지의 방향도 이래야 함을 영화에서 보여주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주인공 데이브 존스가 이런 복잡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저는 거울 장면에서 기가 막히게 표현했다고 봤죠. 맞아요. 따스함까지 있었어요. 네. 저는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쓴 글이 마음에 계속 남더라고요. 나는 의뢰인도 고객도 사용자도 아닙니다. 나는 게으름뱅이도 사기꾼도 거지도 도둑도 아닙니다. 나는 보험번호 숫자도
화면 속 점도 아닙니다. 나는 묵묵히 책임을 다해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난 굽실대지 않았고 이웃이 어려우면 그들을 도왔습니다. 자선을 구걸하거나 기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다니엘 블레이크, 개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이에 나는 내 권리를 요구합니다. 인간적 존중을 요구합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한 사람의 시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뭉클했죠. 네. 평범한 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 혜택을 원하지만 제도화된 시스템 안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주인공의 안타까운 현실이 마음을 아프게 한 영화였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말랑말랑한 영화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해피엔딩이면 더 좋겠죠? 이번엔 채경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보게 된 영화였는데 다음번엔 홍홍님이 좋아하는 영화로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화 열심히 보고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오늘 수고하신 두 분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점점 더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는 우리의 현실에서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 되어가고 있기에 분명 복지 혜택은 필요하며 또 더 확장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존엄함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복지 정책이 펼쳐지도록 한 시민으로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연대의 힘을 키워야겠구나 생각했어요. 아울러 디지털 왕국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겠구나 다짐해봅니다. 맞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국가도 복지를 누려야 하는 국민도 항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국가 정책이 완벽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개선해 나가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사람이 자존심을 잃으면 다 잃은 거요. 영화 속 다니엘이 한 말이죠.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많이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살아갈 일이 많을까요? 상처를 입을 수 있으나 자존심은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는 사회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만남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고소한 목요일, 연꽃, 채경, 홍옥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